여러분들은 연인 또는 부부관계에서 심각한 위기나 트러블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이번이야말로 끝내! 이러시거나 아니면 저러다 말겠지 이럴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잘 수습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연락이 두절되고 대화의 여지도 없어지거나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처럼 애정에 있어 한번 의심이 들거나 신뢰에 금이 가게 되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하거나 영영 사이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녀 관계는 어떠한 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선택에 대한 경험담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심한 끝에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도움 덕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유럽 미녀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상심하게 될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한국을 떠나던 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난 한국에서 좋은 남자를 만났고 휴게소에서 너무나 로맨틱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아빠와 함께 일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죠. 우린 다시 오기로 약속했던 금강 휴게소에 가서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는 밤새 날 꼭 안고 내 귓가에 항상 옆에 있어 줄게 라고 말해줬지요. 계속 기다렸던 달콤한 시간이었고 한국에서 잘 알 수 있을지 불안했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서울에서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싶었지만 그는 업무를 배우려면 함께 있는 건 도움이 안 된다며 아빠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너무 아쉬웠지만 대신 언제라도 보고 싶을 땐 옆에 있어 줄 거라는 그의 말에 안심했죠. 하지만 일은 만만치 않았어요. 아빠는 일본에 가야 할 일이 계속 생겨서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배우고 도움받았는데 소통이 잘 안 돼 힘들더라고요. 내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의 갭은 생각 이상으로 크고 한국의 업무 처리 방식은 너무 빠르고 타이트해서 따라가기 버거웠죠. 그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바쁜 중에도 항상 내 일을 도와주고 한국의 방식을 내게 가르쳐줬어요. 아빠는 갈수록 나를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그에게 의존하는 일이 많아졌고 아빠 회사의 직원들에게 부탁할 일을 그에게 부탁하곤 했죠. 나도 모르게 그에게 너무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나 봐요. 난 애인이니까 하면서요. 그가 이러면 일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여러 차례 타일렀지만 그때마다 그에게 안기며 애교를 부리는 것으로 넘어가곤 했죠. 솔직히 무책임했어요.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자꾸 업무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뒷수습을 내가 아닌 그가 한 적도 있었죠.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바람에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요. 어느 날 그가 사무실에 나를 앉혀놓고 정색하면서 말했어요. 한국에 놀러 온 줄 아냐면서요. 일을 하는데 무책임한 모습에 정말 실망했다며 냉정하게 말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평소 나를 예뻐할 때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렇게 감미롭고 로맨틱했는데 지금은 너무 낯설고 위압감 때문에 무섭게 느껴졌죠. 알아요. 내가 어리광만 부렸던 걸. 그는 나의 연인이지만 일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사업의 일부만 협력하는 파트너 사회 대표였으니까요. 그는 무서운 얼굴로 내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무책임하게 하면 앞으로 도와줄 수 없고 우리 회사와 거래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요.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보라면서 먼저 나가버렸어요. 눈물이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잘못한 것은 알지만 너무 냉정한 태도에 야속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 관심도 없던 한국에 오게 된 건 오로지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는데 어쩌면 날 정말 좋아한 게 아니라 사업의 필요에 날 상대한 것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너무 감정적이었죠? 하지만 고작 대학을 막 졸업한 신출내기라 세상 물정을 많이 몰라는 거려. 게다가 그때까지 살던 유럽을 떠나 난생 처음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온 지 고작 몇 개월이었고요. 또 아빠는 여러 번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신입인 내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을 맡겨 스트레스도 심했어요. 이곳에서 내가 의지할 사람은 아빠와 그뿐인데 사실은 둘 다 목적이 있어서 날 오게 만든 것 같다는 의심이 들자 나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답니다. 난생 처음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한 사람인데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 없이 서럽고 슬펐어요. 내가 혼자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나처럼 진심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과 반대로 그가 못 견디게 보고 싶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나도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옆에 있어주던 그가 이번만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더해져 크게 상처를 받고 말았죠.
갑자기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자 지금 상황을 견딜 수 없었고 여기서 도망쳐 엄마에게 가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난 본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을 체크했어요. 세일 항공권 찾을 기분도 아니고 직항으로 다소 비싼 가격에도 비행기 표를 예매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받는 그에게 말했죠. 이틀 후 유럽으로 돌아가겠다고요.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날 달래며 당장 오겠다고 했지만 난 지금 오면 다시는 안 볼 거라고 했어요.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공항에서 보자고요. 그리고 비행기 편과 출발 시간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전화를 끊자마자 엉엉 소리내며 울어버렸답니다. 그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떠나는 모습을 본다면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어린애 같지만 확인하고 싶고 날 조금이라도 더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었죠.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탑승 시간이 다 되어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너무 상심해서 일어날 기운도 없었어요. 만약 그가 와서 내게 사랑한다고 가지 말라고 하면 비행기에 타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을 닦고 힘없이 출국장으로 들어가 비행기에 탑승하자 너무 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혹시 비행기 편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 하면서요. 하지만 그는 전화하지 않았으니까 내 착각이겠죠. 비행기는 이륙하고 이젠 돌이킬 수 없다고 체념해 버렸어요. 난생 처음이자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싶어 허탈했죠. 그때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내 이름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내가 대답하자마자 갑자기 내게 카드를 주지 뭐예요? 어리둥절해서 카드를 열었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항상 옆에 있어준다고 한 말 잊어버렸어? 라고 써있지 뭐예요? 한국에 와서 다시 휴게소에 갔을 때 그가 내게 해준 말이었어요. 난 너무 놀라 일어나 두리번거렸죠. 스튜어디스는 웃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녀를 따라 비즈니스석으로 가자. 그가 날 보고 웃고 있었어요. 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는데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날 달래면서 내 귀에 또박또박 말해줬어요. 어디라도 옆에 있어줄게. 사랑해. 라고요. 난 눈물 콧물 범벅인 채로 활짝 웃고 말았죠. 정신을 차리자 다른 좌석의 중년 부부가 내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었어요. 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가 자기 옆자리에 날 앉혔어요. 비즈니스석엔 우리와 중년 부부밖에 없어 다행이라고 할까요? 알고 보니 그는 내가 떠나는 비행기 일정을 듣고 비즈니스석 두 자리를 끊어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런 깜짝 쇼를 준비했다니. 조금 전까지 세상이 무너진 기분으로 비참했는데 이렇게 행복해서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땐 난 결심했어요. 그가 날 쫓아내려고 해도 이젠 절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일에 철저하던 그가 모든 걸 버리고 날 위해 비행기까지 와줬으니까요. 네, 인생에서 여자 때문에 가장 막무가내로 간절하게 움직였던 경험담이었고요. 금강 휴게소에 같이 갔었던 그 외국인 미녀 영상과 동일 인물입니다. 저때 돌아가겠다는 소리 듣고 수많은 여자 만나면서도 한 번도 못 느꼈던 기분 느껴봤습니다. 심장을 꽉 틀어주고 애가 타서 머릿속에 패닉이 되는 기분. 유럽 사람들답지 않게 공사 구분을 잘 못해서 어리광을 많이 부렸거든요. 또 아빠 되는 저 아저씨는 일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일본화돼서 사업상 갑이니까 나한테 거의 다 떠넘기고 있지. 내 일도 아닌데 계속 떠맡고 반복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충격요법을 썼어요. 그런데 곱게 자랐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무섭게 하니까 생각보다 더 충격을 받았나 봐요. 유럽에서는 보통 18세에 성인 되고 나면 전부 독립을 시키는데 엄마가 독립 안 시키고 데리고 살 정도로 애지중지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해는 했죠. 사회 경험도 없고 지구 반대편 한국까지 와서 일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아무튼 하루 정도 머리 식히고 그 뒤에 달래주려고 내버려뒀는데 전화 와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당장 가겠다고 했는데 오지 마라. 공항으로 오든가 아니면 끝이다 이러니까 여자 만나면서 저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도 홀딱 반해 있었으니까. 외모도 그렇고 스타일, 성격, 태도, 땀 흘리고 몸에서 냄새도 안 나지. 정말 드물게 몸에는 솜털밖에 안 나지. 그리고 궁합까지. 전부 좋아하는 것만 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이상형을 만났구나 했거든요. 그래서 더 냉정하게 충격요법을 쓰자고 했었나봐요. 싫어하는 마음이 들고 싶지가 않았으니까. 평생 가는 사람 가는 거고 오는 사람 오는 거고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살다가 난생 처음 이 여자 놓치면 저런 여자 못 만난다. 일이고 뭐고 무조건 잡아야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참 웃기는 게 그 많던 임기응변 대응 방안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하루 꼬박 새고 공항에 가서 만나더라도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놓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나도 비행기 타야겠다. 그러면서 공항에서 만나는 거 피하고 라운지에 있다가 비즈니스석이 먼저 타니까 비즈니스석 표를 끊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천만다행으로 비즈니스 좌석이 비어있어서 두 자리를 예매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공항 가서 계속 VIP 라운지에 있다가 제일 먼저 비행기 타러 들어갔죠. 행여 들키면 안 되니까 모자까지 쓰고, 그리고 비즈니스석 전담 승무원한테 사정을 말하고 부탁했죠. 또 여성분들 이런 연애 스토리 좋아하잖아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그렇게 카드 쓴 거 건네주면서 이름 말해주고 데리고 와달라고 했죠. 그렇게 다시 만나서 품에 안겨서 우는데 그동안의 심장이 터지는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그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예뻤죠. 뭐 원래도 이뻤지만. 그 뒤로도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노코멘트. 오늘은 자칫하면 인생 최고의 여자를 놓칠 뻔한 상황에서 승무원의 도움을 받고 로맨틱하게 해결한 과거의 해프닝을 풀어봤고요.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들 단아한 외모뿐 아니라 최고의 적객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로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죠. 항상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답해주는 한국의 승무원들, 행여 기내 서비스라고 해서 무뚝뚝하게만 잊지 마시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그들에게 보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인생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때, 내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슴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면 절대로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면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 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